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1월 2주차 시장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1월 2주차는 코스피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3266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에는 3085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 지수로 볼 때는 3000포인트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주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워낙에 연초부터 시장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너무 과열은 아닌 것인가, 또는 시장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팽배하게 지금 맞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이번 주 한 주 흐름만 봐도 볼 수 있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1월 3주차에는 시장에 또 어떠한 중요한 이슈, 이벤트들이 있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1월 3주차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아리스 카페에 들어오시면 메뉴 하단 부분에 저희가 늘 매주 금요일에 증권가 이야기 주요 일정 부분에서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 주차별을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고 매주 금요일 정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주 시장 이벤트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뤄드린 내용들은 카페에 꼭 가입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이니까 주요 일정은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1월 3주차에는 산업별 이슈는 좀 적은 것 같고요. 정치적인 이벤트나 대외적인 이벤트가 조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1월 17일 일요일입니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1월 하순에 개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일정이 조금 앞당겨져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직 문제와 국가 경제 발전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증시와 비춰볼 때는 항상 북한에서는 긍정적인 이슈로 다가오는 것들은 없습니다. 늘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사일이라든지 또 중요 행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국내 증시에는 돌발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17일 역시 일요일입니다. 식약처에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검증 자문단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미 1월 16일날 발표가 되었고 결과를 볼 때는 항체 치료제가 중증 환자 발생률을 54% 정도 감소시켰다 하면서 좀 비교적 우리 입장을 볼 때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들이 종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 크게 열리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긍정적인 이슈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 치료제로서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 셀트리온과 연관된 이슈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이슈들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결과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월 19일 제니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금융이나 경제, 주식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니 옐런 이름을 좀 잘 아실 겁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는 지금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전에 연준 의장을 지낸 분이고요. 대표적으로 비둘기파로 불리는 분입니다. 비둘기파는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그러한 정책을 많이 추진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고 그리고 통화 정책 자체도 제로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과 맞물린 재무적인 정책, 재정 정책의 핵심 인물인 제니 옐런이 미국 바이든 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잘 맞물려서 미국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아마 시장에서는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니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가 19일에 있다는 점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은 1월 20일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이 취임식을 갖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이벤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분명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바이든 당선인이 경기부양책을 취임 전에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개인당 2,000달러 규모의 현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이제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두 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블루 웨이브가 현실화되면서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 그리고 정부조차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이 비교적 순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취임한 다음에 가장 먼저 어떠한 정책과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인가, 이게 현재 시장의 관심이라고 보입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이나 동맹국과의 관계 복원, 그리고 코로나19의 현재 상황 대응, 그리고 반이민 정책 철회 등이 행정명령 1호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 될 것이냐, 이게 아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이 지금 많이 이슈를 받고 있는데, 첫 번째로 서명된다 그러면 친환경과 관련된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 신재생 에너지로 불리는 이러한 산업과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설명이라면 지금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크게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취임을 하고 나면 인프라 투자 확대, 그걸 통해서 역시나 경기 부양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경기 부양과 관련돼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섹터도 시장에서 아직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더 안목을 좀 가지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월 21일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인데요. 21일부터 22일 사이에는 산업이나 개별 어떤 이슈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또는 대내외 매크로 지표에 대한 발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 지수에 영향을 일부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형주들 중심으로 아무래도 수급에 영향을 줄 요인들이니까 매크로 지표까지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역시나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거나 그런 어떤 결정들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유럽중앙은행 ECB에서 바라보는 현재 경기 상황들이나 향후 전망, 이런 내용들이 국내 산업 또는 경기에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월 3주차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취임과 맞물려서 행정명령 서명, 이게 어떤 게 될 것인가를 가장 초점에 두시고, 전반적으로 다음 주에는 악재를 줄 만한 큰 이벤트는 없기 때문에 무난한 한 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또 계좌가 점점 빵빵해지는 그러한 걸 좀 기대해 보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